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중국 근세사를 한족의 시점이 아니라 이민족의 시점으로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저랑 중국 근세사 첫 번째 파트를 공부하고 있어요. 자, 배우는 부분에 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다면, 중국은 우리가 지금 현재 4대 문명 이후에 중국사 공부하고 있어요. 이제 고대사, 춘추전국시대, 진나라, 한나라, 이 중세사 넘어와서 위진남북조, 수탕, 그리고 이제 근세사 와서 5대 19개 이제 혼란기부터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사에서 근세사가 다루고 있는 파트는요, 크게 둘로 쪼개볼 수 있어요. 첫 번째 파트는 5대 19개 혼란기를 극복하고 다시 등장한 송나라, 그리고 이 송나라와 함께 공존했던 거란족의 요나라, 여진족의 금나라, 탕구트족의 서하, 이들이 함께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모두를 정리한 원나라, 몽골족의 원나라가 나오는 것까지, 이게 바로 근세사 첫 번째 파트예요. 그 다음 두 번째 파트는 이 원나라도 결국 무너지고 다시 한족의 나라인 명나라가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명나라는 여진족이 만든 후금을 계승한 청나라에 의해서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명청시대, 정확히 청나라 아편전쟁 터지기 전까지, 이때까지가 이제 근세사 파트입니다. 이렇게 근세사를 송나라부터 원나라로 첫 번째, 그 다음 명청시대, 이렇게 둘로 쪼개볼 수 있는데, 현재 우리는 이 중에서도 근세사 첫 번째 파트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지난번 11번 학습지에서는 이 중국 근세사를 한족인 송나라 입장에서 송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스피노프 버전으로 이민족의 시점으로 이 근세사 첫 번째 파트를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이 개관은 지난 시간에 한 거 내용 그대로니까 선생님이 다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 이민족의 관점에서 이 내용을 볼 건데, 이 부분은 굉장히 드라이하고 컴팩트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뭐라고요? 드라이, 컴팩트. 왜냐면 동아시아사라는 과목이 신설이 되면서 이 북방민족, 유목민족의 역사가 굉장히 동아시아사에서 중요해졌고요. 그래서 이런 요나라, 금나라, 서하, 이런 유목민족들의 이야기가 동아시아사로 굉장히 많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세계사에서는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들만 컴팩트하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미 많은 부분 배웠던 내용이니까 저랑 차근차근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배운 내용도 있으니까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자, 우선 요나라부터 살펴볼게요. 자,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 뭐냐면 요나라, 서하, 금나라, 원나라, 이렇게 기본적인 특징을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우리 요나라 먼저 공부할 건데, 이 요나라는 여러분들이 뭐랑 비교하셔야 되느냐? 여진족이 만든 금나라와 비교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금나라까지 공부한 다음에 한 번에 쫙 비교해 드릴게요. 자, 요나라는 일단 이민족들 중에서 어떤 민족이 만든 나라? 그렇죠, 거란족이 만든 나라입니다. 거란족이 만든 나라고요. 원래는 되게 분열되어 있던 거란족을 통일한 게 누굽니까? 네, 거란족의 위대한 지도자, 요나라의 태조인 야유라보기예요. 이 사람 이름은 자료에 잘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이 야유라보기가 907년에 거란족을 통일하고 916년에 요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거란족의 야유라보기가 거란족을 통일하고 요나라를 만들었는데, 이 요나라가 특이한 거는 황제의 칭호를 썼다는 거예요. 무슨 칭호? 황제의 칭호. 황제라는 칭호는 그렇죠, 유목민족들이 원래 쓰는 칭호가 아니죠. 원래 유목민족들은 그들의 지도자를 부르는 호칭이 따로 있어요. 흉노에서는 선우, 돌걸은 가한, 이런 식으로 그들만의 호칭이 있는데, 지금 황제라고 하는, 그러니까 중국 전통 한족들이 쓰는, 한족의 지배자인 칭호인 그 황제를 지금 유목민족들, 거란족들이 요나라를 만들고 쓰고 있는 거야. 자, 거란족의 요나라가 지금 황제란 칭호를 썼다는 건 어떤 의미죠? 네, 이제 우리가 중국도 지배하겠다 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당시 중국은 5대 19개 분열기였죠, 여러분들. 당시에 이제 중국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던 거는 주전충의 난으로 당나라가 멸망하고
당시 중국은 5대 19개 분열기였기 때문에 그래. 화북지방의 5개 나라, 강남지방의 10개 나라. 이 5대 19개 분열기가 이제 주전충해난으로 당나라가 멸망하고 송나라가 중국을 통일할 때까지 70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이 분열기가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나라가 이렇게 거란족의 야유라보기가 거란족을 통일하고 요나라를 만들고 황제칭호를 써도 중국 왕조가 개입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사실 이걸 노리고 황제칭호를 쓴 거죠. 그리고 어디를 멸망시킵니까? 우리 민족의 나라인 거란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거란이 무너지니까 누가 분노했죠? 죄송합니다. 지금 미쳤나봐요. 죄송합니다. 발해를, 우리 민족의 나라인 발해를 멸망시켰죠. 자, 발해를 무너뜨렸던 거에 누가 분노합니까? 네, 발해와 마찬가지로 함께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의 형제국인 고려가 굉장히 분노하죠. 그래서 당시 이제 고려의 건국자인 고구려 계승의식을 내세운 고려 태조 왕건은 거란에 대한 적대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만부교 사건 기억나시죠? 거란에서 화신으로 낙타 50마리 보낸 거 다 개경 만부교에 묶어서 굶겨 죽이고 거란 화신들 유배 보내고, 그리고 태조 왕건이 죽을 때 훈요 10조에 거란과 상종하지 말라는 유언도 남기게 되고요. 그리고 발해태자 대강연이 고려에 망명도 오는 이런 일들 우리가 알고 있어요. 발해에서 이제 고려로 당시 망한 이후에, 발해가 망한 이후에 태자 대강연이 망명으로 오게 되고, 고려는 만부교 사건, 훈요 10조 등으로 반거란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왜?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니까. 잘못된 발해를 무너뜨렸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어디를 차지했다? 오늘날의 북경, 베이징이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지역인 연운 16주를 차지합니다. 누구로부터? 송나라로부터라 그러면 조금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자, 연운 16주를 처음 차지한 거는 송나라가 아니라 후진으로부터입니다. 그 5대 분열기, 이 5대 19 분열기 중에서도 화북지방을 차지한 나라다. 이거 지난주에 설명했죠? 다시 한번 제가 원격 강의니까 복습한다 생각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후량, 후당, 후진, 후한, 후주, 이렇게 변하는데, 당시 후당의 신하였던 석경당이 이제 본인이 후당을 무너뜨리고 황제가 되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 그래서 석경당이 누구에게? 거란의 요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당시 이제 요나라의 황제는 야유라 복인 아니었고요. 야유라 덕광이었어요. 야유라 덕광에게 편지를 써서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도와서 후당을 무너뜨리고 저를 황제로 만들어주시면 뭘 드리겠습니다? 연운 16주를 드리겠습니다. 이래서 요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석경당이 후당을 무너뜨리고 후진의 황제가 되었죠. 그 대가로 요나라에게 뭘 넘겨주는 거예요? 연운 16주를 넘겨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진의 석경당으로부터 연운 16주를 요나라가 차지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뒤늦게 중국을 통일한 송나라가 이건 안 돼, 연운 16주 못 넘겨줘 해서 연운 16주를 찾기 위해서 요나라랑 싸웠지만 패배하고 두 나라가 맺은 게 뭐예요? 전연의 맹이에요. 전연이라는 지방에서 맹세를 하게 됩니다. 둘은 무슨 관계를 맺죠? 네, 형제 관계를 맺어요. 누가 형이었죠? 송나라가 형입니다. 자존심만 세운 거예요. 동생이 요나라예요. 그 대가로 뭘 줍니까? 막대한 쇠패를 제공해주고 연운 16주의 그 지배권을 요나라에게 인정하게 됩니다. 양국의 국경선을 이대로 동일하게 간다. 그러니까 연운 16주는 요나라의 영토임을 인정한다라는 게 전연의 맹 내용이에요. 그래서 연운 16주의 지배권을 확고하게 하게 되었다. 자, 이게 요나라에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요나라는 거란족이 만든 북방의 유목국가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유목민족들 특유의 그 초원지대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지금 어디까지 진출한 거예요? 그쵸? 자, 다시 한번, 유목민족인 거란족이 만든 나라가 요나라인데, 이 요나라는 유목민족들의 그 전통적인 활동 무대인 초원지대뿐 아니라 어디까지? 한족의 고유 영토인 이 연운 16까지 차지한 거야. 그러니까 북방의 초원지대와 한족들의 연운 16주를 모두 지배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자, 이 속에서 거란족은 그들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왜? 북이 효문제가 보여준 교훈이 있죠. 북이 효문제. 자, 북이 어떤 나라죠?
오 16국의 분열기를 통일한 선비족의 나라 북입니다. 그 선비족의 나라 북이의 선비족 황제 효문제는 한화 정책을 시행하게 돼요. 호환융합. 그 결과는 선비족이 한족에게 흡수당해 사라졌죠. 그래서 이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유목민족들이 한족에 비해 뛰어난 건 군사력밖에 없다. 우리가 아무런 대비 없이 한족들과 무작위로 섞어버리면 결국 한족들의 그 문화, 역사적 깊이에 동화되어서 우리 유목민족들이 사라질 수도 있다. 그러면 안 된다. 우리의 자주성을 유지해야 한다. 우리는 북이꼴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의 고유 문화를 지키겠다는 건 뭐죠? 바로 언어와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고유의 문화는 결국 언어와 역사예요. 그래서 한자가 아니라 고유의 문자인 거란 문자를 쓰고요. 중국의 역사가 아니라 거란의 역사를 편찬하게 돼요. 거란 국사를 편찬하게 되어서 고유 문자인 거란 문자를 쓰고요. 그들의 역사를 기록한 거란 국사라고 하는 역사책을 편찬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교를 숭상해요. 자, 우리 불교를 숭상한다는 건 뭐랑 비슷해요? 위진남북조 시대에 화북지방을 장악한 북조랑 비슷하죠. 북조가 유교를 탄압한 건 아니지만 유교 자체가 화이론에 입각한 사상이기 때문에 이민족들에게는 달갑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했죠? 유교를 존중하긴 했지만 어디를 적극적으로 후원했죠? 같은 이민족의 종교인 불교. 후한시대 비단길을 통해서, 후한초에 비단길을 통해서 들어온 그 불교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후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북조가, 위진남북조 시대 북조가 불교를 이제 황실 차원에서 후원한 걸 나타내주는 게 뭐예요? 윈강석굴, 룩먼석굴이었죠. 윈강, 룩먼 석굴사원, 이걸 통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북조가 불교를 후원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다시 같은 이민족의 나라인 이 거란족의 오나라 역시도 불교를 굉장히 숭상해요. 그러니까 불교를 국가 황실 차원에서 후원했다는 말이 나올 때 윈강, 룩먼이 나오면 북조입니다. 그럼 거란족은 뭡니까? 북조가 불교를 후원했다는 거의 키워드가 윈강, 룩먼, 석굴, 사원이라면 거란족의 요나라가 불교를 후원했다라는 키워드는 요거예요. 대장경. 부처님 말씀을 모아놓은 대장경을 편찬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들 고유의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이원적 통치체제를 시행해요. 이원적 통치체제. 말 그대로 그들의 전통적인 초원지대에 살고 있는 거란족들과 이번에 새롭게 얻은 한족들의 땅인 연운십육주를 다른 방식으로 다스려서 둘을 섞이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야. 말 그대로 이중지배 체제. 서로 나누어서 이중적으로 지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청을 만듭니다. 꼭 기억해두세요. 이 명칭을 꼭 기억해두셔야 돼요. 북면관, 남면관. 북면관제, 남면관제라고 하는데, 자, 북면관은 말 그대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관청입니다. 북쪽에 누가 있죠? 그쵸? 북쪽이 여기 요나라, 원래 있던 북쪽이 요나라 초원지대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에 기존에 그들 거란족의 전통적인 초원지대에 살고 있는 그 유목민족들인 거란족들은 뭐로 다스린다? 한족 시스템이 아니라 그들 고유의 부족제로 다스리면서 거란족의 전통을 유지하게 하겠다라는 거고요. 남면관은 남쪽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관청입니다. 남쪽이 어디예요? 이번에 새롭게 얻은 한족들의 땅 연운십육주예요. 그 연운십육주에 살고 있는 이번에 요나라의 지배에 편입된 그 연운십육주에 살고 있는 농경민족인 한족들은 한족의 전통인 주현제로 다스리겠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 꼭 기억해주세요. 이 북면관, 남면관 명칭 정말 중요합니다. 요나라 하면 요거예요. 요나라는 북면관, 남면관 제도를 통해서 초원지대에 있는 거란족은 부족제로, 그리고 새롭게 얻은 연운십육주의 한족들은 중국식 방식인 주현제로 이렇게 나누어서 다스렸다. 북면관, 남면관, 부족제, 주현제, 거란족, 연운십육주의 한족 이렇게 여러분이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북면관, 남면관 기억해 두시고요. 하지만 이런 요나라는 이제 송나라와 금나라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하죠. 사실상 금나라 혼자 힘으로 무너뜨린 거랑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거란족이 만든 요나라 끝났고요. 그 다음 서하를 보겠습니다. 서하는 자료에 대하라고 나오기도 해요. 서하, 대하 같은 말입니다. 이 서하를 만든 민족은 티베트 계통의 무슨 족? 탕구트족이에요. 탕구트족. 이 탕구트족에 누가 만들었죠? 이원호가 만듭니다. 이원호. 자, 근데 이원호는 여러분
원래 이름은 조원호였어요. 뭐가 바뀌었죠? 성씨가 바뀌었죠. 자,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례가 나오는데 원래 이 이원호, 그러니까 조원호의 집안은 원래 송나라의 신하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티베트 계통의 탕구트족, 얘네가 5호의 강족의 후예죠. 5호 중에서도 강족의 후예입니다. 이 티베트 계통의 탕구트족은 송나라의 지배를 받는 송나라의 변방 이민족이었어요. 송나라의 지배를 받는 송나라의 신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원호의 아버지인 이덕조, 그러니까 조덕조였죠. 이때까지만 해도 송나라의 이제 충실한 신하였기 때문에 송나라의 건국자인 조광윤, 송태조 조광윤이 황씨성을 하사해 준 거야. 이 조씨가 송나라 황실의 성이잖아요. 송나라 황실의 성씨잖아. 그러니까 마치 고려 건국자인 태조 왕건이 호족들에게 왕씨성을 내리듯 이제 송나라에서도 이 이원호의 집안에게 말 잘 들어라 이러고 황실의 성인 조씨성을 하사한 거야. 이걸 이제 이원호의 아버지였던 이제 조덕조였죠. 그 사람은 만족했지만 이원호 불만인 거야. 우리가 왜 송나라의 지배를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아버지랑 대화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우리가 왜 송나라의 지배를 받으며 송나라 황실의 성인 조씨성을 서야 합니까? 이랬더니 이제 이 아버지가 그들 덕분에 우리가 비단옷을 입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니까 조원호가 우리는 원래 유목민족이고 우리는 비단옷이 아니라 우리 전통의 복장을 입어야 합니다. 비단옷이 우리에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따지는 내용이 나와. 그래서 조원호가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성씨를 갈아치웁니다. 뭐로? 조씨성을 버리고 이씨로 성을 바꿔요. 이 말은 뭐죠? 더 이상 송나라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원호로 이름을 바꾸고 서하라는 독립된 나라를 건국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얘도 이 서하도 이원호 탕구트 쪽에 이원호가 만든 서하도 중국식 지배자인 칭호인 황제 칭호를 씁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비록 땅은 굉장히 작지만 어디를 차지했죠? 네, 동서교통로인 비단길의 입구를 장악을 한 거야. 그래서 비단길을 점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서교역로 무역 루트를 장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송나라 입장에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뜩이나 거란족이 만든 요나라한테 연운 16주 뺏기고 매년 세패 바치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전연의 맹을 맺고 자존심 구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원호가 조씨성을 버리고 그들만의 나라를 만들고 황제칭호를 쓴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송나라 입장에서는 여기서 또 우리가 굴복했다가는 정말 나라의 위신이 땅에 떨어질 것이다. 이래서 송나라 서하 간에 전쟁이 터집니다. 그리고 이 비단길을 되찾아야 될 필요성도 있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송나라랑 서하가 전쟁을 벌이는데 또 집니다. 근데 서하도 나라의 체급이 작으니까 송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오래 끌 만한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두 나라 간에 화약이 맺어지게 되고 송나라는 조금 더 자존심을 세워서 요나라와는 형제였다면 서하와는 군신관계를 맺습니다. 송나라가 군주, 이 서하가 신하예요. 대신 뭐 줘야 돼? 막대한 양의 세패를 송나라가 서하에게 주게 되는 겁니다. 이제 황제가 3명이죠. 송나라 황제, 요나라 황제, 서하 황제, 황제 박앤스일. 얘들도 마찬가지로 그들 고유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서 중한자가 아니라 그들의 고유 문자인 서하 문자를 쓰고요. 불교를 숭상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 특이한 점은 요나라는 금나라에게 망했지만 서하는 금나라가 아니라 몽골족에게 멸망했다라는 거 포인트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금나라 어디랑 비교하라겠죠? 요나라와 비교하라 그랬습니다. 금나라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어느 민족이 만들었죠? 네, 요나라를 거란족이 만들었다면 금나라는 여진족이 만듭니다. 그리고 이 금나라는 누구에 의해 성장하느냐? 요나라에 거란족의 야유라보기가 있다면 여진족의 금나라에게는 이 남자가 있어요. 아구다. 완안부라고 하는 부족의 아구다가 여진족을 통일하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공이 커요. 사실 고려에서 이 여진족의 침략 때문에 윤관이 기마병이 중심이 된 별무반을 편성해서 여진족의 근거지를 쓸어버리고 동북구성을 차지하는데 문벌귀족들이 전쟁에 지쳐서 이 동북구성을 여진족에게 돌려주잖아. 그래서 이 돌려받은 동북구성을 토대로 힘을 얻어서 성장한 게 완안부예요. 이 완안부의 지도자인 아구다가 그 힘을 토대로 여진족을 통일한 겁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그들만의 나라인 금나라를 만들게 돼요. 그리고 송과 연합을 해서 거란족이 요나라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송나라까지 쳐들어가서 무슨 변? 정강의 변. 정강의 변으로 송나라의 수도인 어디를? 카이펑.
개봉을 함락시키고 당시 송나라의 황제였던 휘종과 흠종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정말 쇼킹한 사건이죠. 자, 그리고 이때 이제 살아남은 송나라 잔당들은 창장각 이남에 이만 항저우로 도망쳐서 남송으로 명맥을 이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 카이펑을 함락시킨 이후에 이 금나라 여진족들은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갔나요? 아닙니다. 이번 기회에 이 카이펑을 함락시키고 얻은 이 화북 지역을 우리 금나라가 확실하게 지배하겠다. 그래서 아예 수도를 화북지방의 중도로 옮겨버립니다. 자, 베이징을 부르는 명칭은 시대마다 다양하다고 했죠. 금나라 때는 중도, 그리고 뒤에 나오는 원나라 때는 대도, 그리고 명청시대에는 남경이라고 불러요. 죄송합니다. 미쳤나봐요. 북경. 얘가 베이징이죠. 선생님 정신이 없나봐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수도를 중도로 옮기고 화북을 지배하게 됩니다. 요 나라가 연운 16주, 화북지방에서도 베이징을 포함한 일부 지역인 연운 16주만 지배했다면 금나라는 아예 화북지방 전체를 장악한 거예요. 다시 한번 556국 위진남북조 시대가 다시 도래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정리해보면은, 자, 위진남북조 시대 때 그 북쪽, 화북지방을 장악한 이 북쪽은 화북을 지배를 했고요. 그리고 요 나라는 죄송합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지금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정신이 없나. 위진남북조 시대에서도 여러분들, 위진남북조 시대에서도 북위가 화북지방을 통일한 56국 시대를 통일한 북위가 이제 화북지방을 장악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효문제의 하나 정책에 반발해서 효문제가 죽고 나서 육진이나 터지고 서위동으로 분열됐다가 이후에 수나라가 다시 들어오게 되죠. 북위가 화북을 장악을 했고요. 그러니까 북쪽. 그리고 지금 요 나라, 거란족의 요 나라는 어디를 장악했죠? 화북지방 전체가 아니라 일부인 연운 16주 장악을 했고요. 그리고 여진족의 금나라는 다시 화북을 장악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몽골족의 원나라는 아예 중국 전체를 이민족 최초로 화북과 강남, 중국 전체를 장악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 시대도 구분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이 정강해변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 구분의 포인트예요. 자, 이 정강해변을 기준으로 그 북송의 수도인 카이펑, 개봉이 함락되고 휘종음종이 포로로 끌려가고 이 이후에 이제 금나라가 중도로 수도로 옮기고 화북을 장악하게 되잖아요. 이 정강해변을 기준으로 그 이전 시대가 북송, 수도는 카이펑, 개봉. 정강해변 이후가 이제 그 카이펑을 빼앗기고 남송, 이만, 항저우로 수도를 옮기는 게 남송시대죠. 이게 정강해변 기준으로 이전이 카이펑, 개봉의 수도로 된 북송시대, 이후가 이만, 항저우의 수도로 옮긴 남송시대죠. 여기가 이제 화북, 여기가 이제 강남으로 옮긴 거죠. 자, 그리고 우리 송나라의 수도, 이 카이펑을 묘사한 작품이 두 개 있다 그랬어요. 하나의 글과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은 청명상하도라는 그림이에요. 이 청명상하도는 정강해변이 터지기 이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1120년에. 그러니까 북송 시절 때 아직 카이펑을 지배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카이펑의 모습을 묘사한 게 청명상하도입니다. 근데 이제 정강해변 이후로 이만 항저우로 도망친 남송시대 가서는 그림이 동경몽화록이에요. 그러니까 카이펑이 함락된 이후에 과거를 추억하는 거죠. 그때 카이펑이 참 아름다웠는데 하고 정강해변 이후에 만들어진 게 동경몽화록입니다. 둘 다 카이펑을 묘사한 그림인데 만들어진 시기가 북송이냐 남송이냐 달라요. 근데 이걸 지도로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11세기, 10에서 11세기 때 송나라 북송, 아직 카이펑을 빼앗기지 않은 북송이 연운 16주를 차지하고 있는 요 나라와 서화와 공존하던 시대. 이때 지도 구분하는 기준은 연운 16주가 누구 땅이냐, 특히 카이펑, 아직 카이펑이 남아있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청명상하도의 시대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정강해변이 터지고 12세기 때, 자, 송나라는 카이펑을 빼앗기고 이만, 항저우로 수도를 옮기고요. 그리고 화북지방은 누구에게 넘어가요?
금나라에게 넘어가고 금나라는 중도를 수도로 만들고 화북지방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북지방을 장악한 중도로 수도를 옮긴 이 금나라와 공존하던 강남에 도망친 이만 항저우의 수도를 둔 남송시대, 동경몽화록의 시대죠. 그래서 이렇게 지도를 통해서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이런 위에다가 막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구멍을 뚫는 지도가 되게 잘 나옵니다. 나중에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알 거예요. 그리고 금나라 역시도 그들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고유 문자인 여진 문자를 쓰고요. 이원적인 통치체제를 씁니다. 거란족의 요나라가 북면관 남면관제를 시행했다면 이 여진족의 금나라는 맹한모극제라는 것을 시행해요. 뭐라고요? 맹한모극제. 이 맹한모극제는 그들 고유의 여진족들을 통제하기 위한 그들 고유의 제도예요. 깊이 할 필요 없고요. 그냥 여진족의 금나라가 맹한모극제라는 방식으로 그들 고유의 여진족들을 통솔했다 보시면 돼요. 맹한모극제에 대한 설명은 여기 나옵니다. 여진족의 전통적인 군사정치 조직으로 300호를 1모극, 10모극 1맹한 해서 이게 여진족 금나라 고유의 시스템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족들은 왜 이러죠? 한족들은 그들 고유의 시스템인 주현제로 다스렸다. 그리고 이 금나라는 몽골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나오는 중국 전체를 지배한 끝판왕 원나라 보기 전에 우리 요나라, 금나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요나라는 어느 민족? 거란족. 금나라는 여진족. 요나라를 자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요나라는 거란족이 만들었고요. 누가 통일해요? 야유라보기가 통일하죠. 야유라보기가 거란족을 죄송합니다. 미쳤나봐. 네, 미안해요. 자, 요나라 금나라 비교해 보겠습니다. 요나라는 어느 민족? 거란족. 누가 통일했다? 야유라보기. 그리고 어디를 차지했다? 연운 16주. 그리고 송나라랑 무슨 맹? 전연의 맹으로 형제 관계, 그들만의 문자 역사, 그리고 고유의 통치체제, 북면관, 남면관제, 이원적 통치체제. 금나라는 여진족, 누가 통일? 아구다. 그리고 무슨 변? 정강의 변으로 화북지방 전체를 장악하고 수도를 중도로 옮겼다. 그리고 그들만의 통치체제인 맹한 모극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나라 금나라를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나라는 중국 전체를 지배했고요. 민족은 몽골족. 그리고 태무친, 징기즈칸이 통일을 하게 되죠. 징기즈칸은 칭호고요. 본명은 태무친이에요. 철처럼 단단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얘들도 역시 그들만의 고유의 저주성을 지키기 위해 고유 문자를 쓰는데 요나라 거란 문자, 금나라 여진 문자니까 얘들은 몽골 문자겠네요. 노노노. 얘들은 정식 명칭이 있어. 파스파 문자. 그래서 잘 나옵니다. 파스파 문자라고 하는 아예 고유의 워딩이 따로 있습니다. 몽골족은 원나라는 파스파 문자고 요나라가 북면관 남면관, 금나라가 맹한모극제라면 원나라는 몽골인 제일주의라는 인종차별로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거 이제 불만해가지고 또 한족들이 나중에 백년교도라고 하는 종교를 만들고 이 백년교를 중심으로 해서 홍건적의 난이 터지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년교도의 홍건적의 난을 통해서 원나라를 몰아내고 명나라를 만드는 사람이 주원장이에요. 그래서 이 주원장 명태주에 의해서 원나라는 만리장성 이북으로 축출돼서 북원으로 쫓겨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정리 한번 해보면 여러분 후한시대 때는 그 태평도가 그 도가의 참이설이 섞인 태평도라는 사이비 종교가 나오고 이 태평도의 영향을 받은 게 황건적의 난이었죠. 이걸 통해서 후한이 무너지고 위초고 황국시대가 나오죠. 그리고 지금 원나라 말기, 그러니까 원명교체기죠. 원나라에서 명나라 넘어가는 이 원명교체기 때 나온 사이비 종교가 백년교예요. 이 백년교의 영향을 받은 게 홍건적의 난입니다. 근데 주원장은 백년교를 이용해먹고 버리거든요. 명나라를 그 건설 때문에 이용해먹고. 그래서 백년교도가 지하로 숨어들어서 나중에 또 언제 나오냐? 청나라 말기에 또 나와요. 청나라 말기 가경제라는 황제 때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이 청나라의 마지막 전성기를 이끌었던 걸룡제의 아들이야. 이때 한 번 더 백년교도가 난을 일으키고 나중에 의화단 운동 때도 나오게 돼요. 그래서 백년교가 나오면 무조건 원명교체기가 아니라
이렇게 나오는 워딩에 따라서 홍건적인 난이나 뭐 가경제냐 의화단이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서하 요금원 공통점 볼게요. 그들은 다 중국식 황제를 칭했고요. 그들만의 고유한 문자를 썼고요. 불교를 숭상했고요. 과거제 없애버린 거 아닙니다. 과거제도 시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고유의 문화를 유지함으로써 우리가 뭐랑 구분해야 되냐? 북이 효문제랑 구분해야 돼요. 북이 효문제는 평성에서 러양으로 수도를 옮기고 한족의 그런 고유 문화를 추종하다 보니까 이 하나 정책으로 선비족의 정체성이 상실되었죠. 그래서 효문제가 죽은 다음에 육진에나 터지고 북이가 분열되잖아. 화북을 차지했지만 그들 고유의 문화를 지키려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가 북이를 역사적으로 뭐라 그러냐? 침투왕조라 그래요. 침투. 말 그대로 침투하는 걸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고유의 문화를 지킨 이원적 통치체제를 썼던 그들의 고유 문화를 지켰던 서하 요금원은 우리가 정복왕조라 그래요. 정복왕조. 말 그대로 한나라의 한족들을 정복했다라는 겁니다. 이 정복왕조의 끝판왕이 나중에 나오는 청나라예요. 청나라 가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원나라의 기본적 내용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